험했고요, 시대가. 6.25가 있었고, 막 이슬단이고, 그리고 어머니는 북한에서 내려오시고 그랬는데 그런 건 없었고요. 근데 이건 있었어요. 어머니가 문화에 대한 갈증이 꽤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집에 TV도 많지 않을 때도 뭐 주말의 명화 이런 것들을 꼭 챙겨 보시려고 하셨고. 호기심도 있으시고. 네. 그리고 차이콥스키 무슨 뭐 발레 공연이 있다 그러면 현장은 가지 못하지만 TV에서 하는 거 꼭 보려고 하시고 그게 저한테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남의 소양을 내가 흉내내보고 공부하고 또 공감하고 그것을 박 대표가 내가 책을 이렇게 읽었다. 내가 읽은 책에서 난 이런 걸 배웠다. 이걸 정리해서 펴내셨던 책은 도끼다.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100쇄 이상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예. 이번에 책은 도끼다 2를 내셨어요. 예. 책이 왜 도끼입니까? 그건 사실은 프란츠 카프카한테 빚을 지고 있는데요. 프란츠 카프카가 1904년인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의 얼어붙은 감수성을 깨는 도끼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책을 읽느냐. 얼어붙은 감수성을 깨는 도끼. 예. 이게 지금 교수님이랑 했던 얘기 똑같습니다. 만권을 읽었다는 자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감수성을 깨는 도끼를 쓰지 않은 거고요. 그렇죠. 한 권을 읽었는데 와 그랬어? 이 사람 푼 거 봐라는 이게 도끼질이 된 거죠. 이 후자를 위해서 책을 읽어야지 왜 책을 읽느냐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 많이 공감이 됐던 얘기였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 책 읽은 것들을 돌아봤더니 내가 읽어왔던 책은 저희 도끼였던 거죠. 어떤 책을 읽기 전에 박웅현과 그 책을 읽고 나서의 박웅현이 어느 정도씩은 다 달라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책이 그러니까 나는 이 책에서 이런 걸 읽었다. 이런 걸 느꼈다. 그렇죠. 이런 도끼질을 당했다. 그렇죠. 그걸 정리한 거고. 맞습니다. 이번에 다시 책은 도끼다는 어떤. 맞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그런데, 거예요? 예, 똑같은데 다루는 책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앞에 책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책 읽기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가 더 많이 들어갔고요. 물론 두 번째 책이 또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는 그거보다는 나는 책을 어떻게 읽느냐. 읽는 방법? 읽는 방법. 그러니까 앞에 책이 책을 왜 읽느냐. 난 풍요롭게 해서 읽는다고요. 뒤에 책이 책을 어떻게 읽느냐. 천천히 읽는다고요. 요 차이가 있다고 보면 돼요.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읽습니다. 얼마나 천천히요? 글쎄요. 그거는 이 정도로요. 아까 교수님이 이 사람이 이렇게 풀었네. 그 정도로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읽고 넘어가야겠다. 생각하면서. 그렇죠. 빨리 읽고 넘어가야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풀었네. 그럼 거기 줄을 치는 거죠. 그 정도로 천천히 읽죠. 줄만 치세요? 줄 치고 타이핑을 합니다. 똑같은 필사를 하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100개요? 그렇죠. 그러니까 줄을 쳐놓은 것들을 책이 끝나고 나면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한 2-3시간이면 되거든요. 그냥 타이핑을 쭉 해내서 파일을 만들어놔요. 그러면 3번 읽은 거죠. 읽었고 줄 치면서 읽고 타이핑하면서 읽고 예. 그게 좋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이제 아무 때나 뭐 읽을 거 없을 때 그 파일 그 폴더에 들어가면 보석 같은 글들인 거예요. 다 저한테는. 그 줄을 쳤다는 거는 예. 그걸 읽을 때 그 대목에서 뭔가 떠올랐다는 거고 예. 뭔가 생각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냥 하다못해 감탄을 했더라도 예, 맞습니다. 그것만 딱 놓으면 그 순간이 다시 다 떠오르죠. 맞아, 이 감탄스러웠어. 이게 나오겠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폴더가 아주 보배스러운 폴더가 된 거죠. 예. 지겨웠거나 뭐 아무것도 할 거 없을 때 들어가면 열기만 하면 1-2시간이 가는 거죠. 다시 그 감정 상태가 되면서. 그렇게 해놓은 지가 꽤 됐고요. 그거를 모아놓은 게 어느 날 우연히 결과물로 만들어진 게 책은 도끼다가 된 거죠. 그렇죠. 책은 도끼다. 그리고 또 박 대표께서는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개떼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어느 강연에서 했던 말인데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개떼? 예. 그러니까 그냥 수많은 개떼를 풀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뛰는 것 같아요. 무조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지하철을 타면 수그리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이거 들고 이러고 있는데요. 목 디스크도 생길 것 같아요. 뭘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불효불급한지. 예를 들면 바깥에 풍경도 있고요. 좋은 공기도 있고요. 심지어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서 여기 설렁탕 4개요 한 다음에 다 고개 숙이잖아요. 그래요. 물리적으로 눈앞에 있는 사람하고의 대화도 교감 없죠. 이 사람과의 대화보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지.
근데 다들 거기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속도 경쟁이 붙은 거예요. 누가 더 빠르네, 뭐 내가 더 빨리 찼나, 네가 더 빨리 찼나, 뭐 LTE 속도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대화를 하다가 제가 예를 들자면 뭐 러셀 크로우라는 사람이 뭐 어땠는데 하면 러셀 크로우가 나이가 얼마나 됐나? 이 얘기는 궁금하지 않거든요. 저는 궁금하지 않고 이 대화 근데 속에 검색하죠. 그러면서 제 대화에서 나가요. 예. 그러면서 누가 빨리 검색했나를 자랑을 해요. 이 사람 몇 살이라고. 이게 뭐 속도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기계들하고.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이 우리 뒤에 풀어져 있는 개떼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개떼한테 쫓기지 말고 무시하자. 그리고 그 얘기를 자주 하죠. 물리적으로 눈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춰라. 물리적으로 지금 교수님이랑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약속을 한 거고요. 차 한 잔 마시자라는 약속을 한 거고. 그래서 난 물리적으로 눈앞에 있는 사람을 먼저 존중을 하자. 무슨 뭐 100번 공감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아니 전화가 와서 받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겠는데 말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뭘 봐요. 네. 그럼 대화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정말 예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전화 안 보세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전화가 많이 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한 8시만 되면 끄고요, 저는. 아, 퇴근하면 꺼요? 네, 퇴근하면 끕니다. 제 핸드폰 배터리가 한 3일 가요. 급한 연락 같은 거 그럴 게 없나요? 이거는 저것도 있습니다. 제 직업 특성도 있고요. 네. 어떤 직업은 연락을 끊을 수 없는 직업들이 있어서 네, 그분들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건 알겠는데 저는 그렇진 않으니까 그냥 연락을 끊었다가 다음날 받아도 되니까. 근데 만약에 클라이언트 관계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건 쉽지 않겠죠. 그건 상황이 다를 것 같네요. 저는 그런 건 별로 없어서 꺼놓고요. 어떤 유명 강연 한 그 호텔 앞에 그거는 크게 개처럼 살자 이렇게 네, 그거는 또 다른 플랜카드가 붙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 주변에 많은 개가 있네요. 개떼개도 있고 그거는 뭐였냐면 어떤 조차 모임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요. 카르페 디엠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현재에 집중하자. 눈앞에 있는 거. 지금 교수님이랑 나눈 얘기 똑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카르페 디엠이라고 쓰면 어렵죠. 어렵기도 하고 뭐 그냥 멋있는 말 했나 보다 싶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좀 멋있게 뽑아 주십시오 하길래 제가 썼던 말이 개처럼 살자를 뽑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강연 때 부제를 설명을 줬죠. 개는 밥 먹으면서 어제의 꼬리치기를 후회하지 않고 잠을 자면서 내일의 공놀이를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줬던 거죠. 그렇죠. 개들은 밥 먹을 땐 밥만 먹고요. 잠잘 땐 잠만 자고요. 그리고 꼬리칠 땐 꼬리만 치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걸 못 하거든요. 잡생각이 많고. 예. 그래서 저는 개처럼 살고 싶다는 거죠. 제가 지금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제 온 우주는 교수님이고요. 그리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는 뭐 풍경이 될 또 것이고. 다른 것. 예. 집사람하고 저녁을 먹을 땐 집사람이 내 우주가 되고 싶고. 이게 개처럼 사는 방법이잖아요. 개들은 그렇게 집중하면서 살잖아요. 그거를 하고 싶다. 그게 인생을 제일 잘 사는 방법인 것 같다. 그거를 이제 개처럼 살자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게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고급 호텔에 아침에 플래카드가 붙었는데 개처럼 살자고 붙게 된 거죠. 예. 모든 동물이 사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본성대로. 그쵸. 왜 하필 개예요, 근데? 그러네요. 우리 제가 기르던 개를 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제가 개를 길렀었는데 그 개가 보면 제가 퇴근을 하면 제 얼굴을 막 빨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여기 산소가 묻어 있는 것처럼 이 일을 안 하면 자기는 죽을 것처럼 빨더라고요. 예. 그리고 밥 먹을 때 보면 진짜 밥을 처음 먹는 애처럼 맛있게 먹고요. 폭풍 흡입하죠. 예. 그리고 놀이터 나가면 그 잔디밭 뛰는데 세상이 여기가 천국이라고 뛰는 것 같은데 저도 개를 2마리 키우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쟤네들은 진짜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구나. 온전히 존재할 수 있구나. 밀란 쿤데라의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책에 보면 쿤데라가 그 어떤 인간과 인간의 사랑도 인간과 개의 사랑만큼 지고지순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이 제일 아름다운 거죠. 자기가 받는 게 지금 말씀이 내가 돌려받는 게 없는데 주는 사랑이니까. 그냥 무한 반복. 그렇죠. 무한 반복이 사랑의 전부인. 네. 그게 개거든요. 그렇죠. 그게 좀 아까 말씀하신 개는 밥 먹으면서 어제 꼬리 친 거 생각 안 하고 내일 공놀이 할 거 생각 안 한다. 즉 주인이 왔다. 그럼 그냥 무한 반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원형의 시간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가 사는 시간은 원형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우린 직선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개가 그렇죠. 그냥 무한 반복이 되는데 또 거기서 행복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틀만 반복하면 벌써 지겨워하니까. 지겨워하고. 그런데 그래서 불행해질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살려면 개처럼 그렇게 순간에 집중하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또 교육방송이고 해서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따님이 19살 나이에 책을 냈다. 그래서 그것도 또 화제가 됐어요.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어떻게 교육하셨길래 이게 참 19살 나이에 책을 쓰는 그런 난감한 나이로. 질문이네요. 일단 책을 썼다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걔도 지금 창피해하고요. 자기가 뭘 한다고 썼나. 사실은 우리 딸과의 내 관계를 저한테 써달라고 했어요. 후배들이 저기 딸을 어떻게 기르는지를. 근데 제가 그걸 준비할 시간적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애가 한번 써보면 어떠냐, 자기의 성장기를. 그래서 애한테 물어봤더니 하겠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그 딸하고의 관계가 어떻길래 후배들이 그런 제안까지 하는 겁니까? 친구처럼 지냈던 거를 본 거죠. 그러니까 애랑 편지 주고받는 거, 이메일 주고받는 거나 뭐 대화 나누고 문자 주고받는 거 이런 걸 보더니 어떻게 하면 애가 그때 고등학교였는데 고등학교 된 딸하고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느냐라고 묻더라고요. 어떤 대화를 나누시는데? 뭐 농담도 주고받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책 얘기도 하고요. 자기 고민 있으면 저한테 다 얘기하고요. 그러면 저는 저대로 수시로? 그렇죠. 때때로? 예. 하루에도 몇 번씩? 예, 지금은 이제 대학교 4학년이라서 지금은 조금 자기 생활로 더 들어갔지만 그때는 뭐 아무 때나 전화하고 문자하고 했었거든요. 그걸 본 후배들이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던 거고요. 친구처럼.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거는 어른들의 노력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저랑 30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겪어왔던 시절을 살고 있는 거고요. 그 친구는, 제 딸은. 그러면 둘 중에서 누군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면 제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낮춰야 되는 거죠. 얘가 10살 때면 내가 10살 때는 뭘 좋아했었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얘가 무슨 말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나? 그게 눈높이 교육이죠. 그렇죠. 그리고 멋진 말로 해서. 15살이 되면 15이면 관심사가 뭘까? 친구들이랑 어떤 걸 할까?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얘가 내 말을 들을까? 나랑 얘기를 나눌까? 이걸 계속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눈높이를 맞춰주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어느 순간에 봤더니 내가 얘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걸 제가 봤고요. 무서워 싶더라고요. 내가 나랑 우리 집사람이 낳았지만 완전히 다른 유기체인데. 그렇죠. 그리고 30년의 차이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쟤한테 나를 강요하지? 이거를 자르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걔를 인격체로 걔 의견을 들어주면서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기 들어주고 대화 나눠주고 이렇게 했던 거죠. 뭐 어린애가 그런 생각을 하니? 이런 것들이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정도 아니었나 싶어요. 독립된 개체로 존중이 되어야 친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어디선가 짓궂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들한테 애들을 좀 덜 사랑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사랑을 하니까. 그게 집착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집착이 되면 슬프잖아요. 부모님들도 힘들고 애들대로 힘들잖아요. 애들은 어차피 떠날 친구들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떠나줘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따님 지금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죠? 네, 그 속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긴 합니다만. 네, 뭐 힘든 거 있고 좋은 거 있고 우리 삶이랑 똑같겠죠, 뭐. 그래요. 따님 교육 방법까지 오늘 재미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박웅현 대표와의 짧은 대화. 창조성의 원천은 결국 뭘 느끼느냐였군요. 뭘 아느냐가 아니라 많은 걸 더 느끼고 생각해보는 그런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